N번방 방지법입니다. 재발 방지냐 과도한 검열이냐 이 부분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고요. 정말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사건인데요. 전 국민들이 정말 분노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도 이제 5개월이 되었는데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어떤 선고 내려졌나요? 예,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징역 15년 너무 가볍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징역 1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 남경읍이란 인물은 이른바 박사방,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범죄물을 유포하고 이러는 방이죠. 제가 어른들에게 방 설명드렸더니 물리적 방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텔레그램이라고 우리가 뭐 문자도 나눌 수 있고 동영상도 이렇게 공유하는 일종의 SNS 공간입니다. 네. 그곳을 말하는 것인데 이곳에 박사방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남경읍인데 2020년 2월에서 3월까지 이 SNS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합니다. 주범이 있었죠. 조주빈에게 그렇죠. 이 사람을 넘기고 이게 정말 나쁜 점이 뭐냐면 다른 공범 한 명이 이 한 명을 추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런 상황도 적발이 됐었어요. 네. 이런 것을 촬영을 합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15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에서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집단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고 추가 기소가 된 바가 있었는데 어쩌니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남경읍이란 인물이 법정에서 나는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나쁜 건 뭐냐면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고 그렇죠. 촬영하고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판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를 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주범으로 불리는 조주빈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범죄단체라는 인식이 없었다. 아니 이게 범죄 행위가 아니면은 뭐고 이게 범죄단체가 아니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경읍의 경우에는 기존 1심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2심에서 형이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15년형인 건데 그 이유 뭐 밝혀진 거 있나요? 네, 저 이거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만 그렇죠. 언론 보도를 보면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지금 재판부에 밝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이 가만히 돼서 징역 17년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피해자들이 신분이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유포로 인해 고통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재판부의 판결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만 제가 거듭 얘기하는데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면 감형 안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사건 역시 너무 끔찍합니다. 참 입에 올리기도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사건인데 글쎄 초중 남학생 수십 명이 되는 분들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유포한 최찬욱의 검찰이 항소심에서 15년형 구형했다고요. 이 최찬욱이라는 인물은 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남학생들에게 접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의 SNS에서 본인이 성소수자다 혹은 본인이 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들을 속이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여 명에게 접근해서 이제 친해져요. 그러면은 너 사진 좀 보여줘. 근데 이게 좀 몸 사진을 좀 보내라 해서 이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을 또 SNS로 유포한 것으로 지금 구속된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렇게 SNS상에서 성착취물만 제작해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초등생 2명을 5차례에 걸쳐서 본인의 차량에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을 좀 살펴보면 징역 12년형이 선고됐거든요. 네. 검찰에서는 이거 너무 가볍다라고 한 거고 이 지금 피고인 같은 최찬욱 같은 경우는 너무 무겁다라고 해서 이제 2심 재판까지 오게 된 건데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지은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라면서 15년형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찬욱의 변호인은 이 사람이 예전에 모범생이었다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아마 이게 뭐 음대에 유학했다가 6개월 만에 음악을 포기한 점 이런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27일 최찬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변호 내용에 뭐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거 대장 유포한 거 아니다라는 점도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어떤 참작된 사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아니 그런데 이 최찬욱이요 출소 후에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혔다면서요? 이 변론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최찬욱이 본인이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문화를 뿌리 뽑는데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처벌받은 후에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출소가 될 경우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 말에서 좀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본인이 뭐 출소 후에 뭐가 되고 싶다는 거는 본인의 자유의지겠지만 아니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런 부분은 참 씁쓸한 그런 마음만 듭니다. 올해 이 일명 엠번방 방지법이라고 하죠.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제 적용 그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있다고 해요. 정말 요즘은 특히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범죄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요. 또 음성화되는 것도 있고 이 발전된 기술에 맞게 검거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거는 어려워지고 더 이 범인들이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새롭게 추가된 커뮤니티들이 있다면서요, 변호사님? 일단 엠번방 방지법 중에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웹하드 사업자나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불법 비디오 테이프 보는 네. 시절이 있었죠. 비디오 테이프를 한 번에 막 10,000개씩 복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착취된 그래서 유포되고 있는 것들이 수천 개, 수만 개, 순식간에 전 세계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것을 과연 방지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번방 방지법에 들어간 내용이 웹하드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가 이것이 유포되지 않도록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영세한 업체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예전에 이 기준에 맞았는데 좀 사업이 작다거나 일평균 접속자가 적으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새로 여기 포함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번에 11개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추가가 됐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FM코리아, 클리앙, MLB파크, 에브리타임이 비롯한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11개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들 업체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할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업체들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른바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호스팅 업체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방통위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 이거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명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업체에서 좀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엠번방 방지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통칭하고 있는 이 일련의 법규를 둘러싼 좀 기술 현장, 실제로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토론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 어떤 내용들 실무적으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어떤 이야기 나눠봤나요? 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분야의 뭐 연구원들
또 업체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분들,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단체 각계를 모아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특히 말씀해 주셨듯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의견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처음 이런 의무사업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불법 촬영물을 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필터링, 네. 걸러내는 시스템이 그렇죠. 잘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도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계도 기간이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진이 있는데 인력이 너무 적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네이버에서 나온 의견인데 이게 검열 이슈와 관련돼서 그러면 뭐 소송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물론 보호라는 것도 중요한데 검열이라는 것도 인터넷 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걸 면책해 줄 수 있는 규정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검열의 자유 또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보호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청취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해요. 국내외 사업자의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규제가 이렇게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보통 국내 업체가 더 규제를 강하게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외 업체를 봐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법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각지대가 오히려 이용자들이 규제가 없는 쪽으로 가면서 그렇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만 안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좀 지적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이제 오프라인의 피해서도 물론 나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의 피해는 1대1로 네.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피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한 명이 이 불법 유통물로 인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 수많은 피해에 노출되게 그렇죠. 되고 문제는 본인이 이런 피해를 겪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것을 사업하고 있는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업체들의 사전 책임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고요. 또 이런 업체에서 나오는 애로사항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가 좀 많이 활발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적은 곳에 무조건 하라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 좀 더 잘하겠다라는 목소리도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국회 차원에서 입법 작업, 후속 작업이 계속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사전 검열은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불법적인 어떤 유포물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를 이런 대형 업체들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이 대형 업체들이 사실 방관할 수도 없어서 결국 현재로서는 금치거 기반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금치거라는 것은 그 용어가 딱 드러나지 않으면 또 교묘하게 그걸 바꿔치기 한다거나 다른 또 은어를 만든다는 거나 한다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업계 특히 이 기술을 많이 알고 계신 전문가분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가고 또 이 업체분들 얘기를 좀 잘 들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모니터링이 기술적으로도 구현 가능할지 앞으로 계속 꾹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이 불법 촬영 등의 유포 방지를 위해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좀 지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허점도 보이고 이거 그냥 단순히 너희한테 막아라 이렇게 졸속 시행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법 촬영, 유포, 이 디지털 성범죄 정말 뿌리 뽑기는 뿌리 뽑아야 할 텐데 좀 어떤 대책들이 좀 실효적인 대책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가 우리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몰래카메라 이 용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래카메라. 중립적 용어다. 아니다. 몰래카메라 아니다. 예, 요즘 몰래카메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재미라고 썼었죠. 그렇죠. 불법 촬영물이라고 씁니다. 불법 촬영물. 그게 아무리 재미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잘못 짜집기 돼서 범죄에 활용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몰래카메라는 용어 쓰지 말아야 된다. 왜냐? 이런 행위를 장난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카라는 용어 요즘 방송에서 잘 쓰지 않고요. 불법 촬영물이다. 즉
범죄행위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지시켜주기 그렇죠.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문화와 더불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업체의 책임을 많이 묻자라는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야한 사진을 이 업체에 누가 올렸는데 갑자기 접촉자가 한 100만 명 줄었다. 이런 과연 이 업체가 이것을 과연 둘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른다. 즉 많은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접속자가 많이 들어오는 효과가 일부분 있었기 때문에 방치의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체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노력을 강화해야 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업체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모자란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은 정부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업체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런 사이버 범죄라던가 성폭력 범죄의 그 결과물로 여겨지는 나쁜 결과물이죠. 네. 이런 것이 유포될 경우에 신고를 하시면 정부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것을 삭제해주는 이 정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피해자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으셔서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 부끄럽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요.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석작침을 다운받는 거 예전에 범죄라고 인생 안 하셨는데 내려받았다가 이런 거 다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교사들이 이런 거 내려받았다가 교사직 박탈당할 수 있고요. 또 범죄 행위를 추적하는 수사기관에 걸리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범죄 행위예요. 단순한 호기심에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거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재미삼아 넘겼다는 것만으로도 재미삼아라는 말이 들어가 봤자 범죄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일단 인식 개선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불법 촬영물 보지도 촬영하지도 누구에게 유포해서도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힘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